안녕하세요. 신경 쓰는 호랭이입니다. 오늘은 청간합 하기로 했죠. 청간합은 뭐냐? 청간이 모두 몇 글자인가요? 양간 5글자, 음간 5글자 해서 총 10글자로 이루어진 게 청간. 그래서 우리는 10개의 글자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십청간이라고 하고, 각 양간의 글자는 각 음간의 글자와 같이 합을 하는 속성이 있다고 보고, 이거는 사주적 공식 같은 거예요. 자, 여기 미리 정리를 해놓긴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짝이 되는가를 물으신다면 그건 너무 간단한데, 자, 갑을, 병정, 무기, 경시, 임계 이 10글자를 쫙 펼쳤을 때 무토까지가 양기의 발현, 그리고 기토부터 음기가 돼서 이렇게 서서히 수렴작용이 펼쳐진다고 했죠. 그랬을 때 기토부터 개수까지의 글자를 뚝 잘라서 이렇게 그대로 갖고 와서 붙여버리면, 자, 요거처럼 펼쳐집니다. 갑과 기가 한 줄이 되고, 을과 경이 한 줄이 되고, 병과 신이 한 줄, 정과 임이 한 줄, 무와 개가 한 줄이 되죠. 같은 줄에 서 있는 이 글자들을 합을 하는 관계라고 공식처럼 외워야 됩니다. 일단은. 근데 공식이 너무 쉽죠. 그냥 뚝 끊어서 음기의 영역을 양기의 영역 밑으로 갖고 와서 줄 세우면 되죠. 양기의 영역, 음기의 영역. 근데 이제 글자 자체는 이게 윗줄은 다 양간이고 아랫줄은 다 음간이고 그렇진 않아요. 그쵸? 갑이라는 양간은 기토라는 음간이랑 합을 하고, 경금이라는 양간은 을목이라는 음간이랑 합을 하고, 병화는 신금이랑 합하고, 임수는 정화랑 합하고, 무토는 개수랑 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각 합들의 명칭을 갑기합, 을경합, 병신합, 정임합, 무게합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각 합들을 십성으로 봤을 때 양간의 입장에서 음간이 뭐가 되고 음간의 입장에서 양간이 뭐가 되냐를 보면, 자, 기토는 간목에게 뭐가 되죠? 목극토를 하기 때문에 재성입니다. 그런데 음양이 다르니까 재성 중에서도 정제가 되죠. 음양이 같으면 뭐가 됐나요? 편제가 됐겠죠. 그래서 간목은 자기의 정제와 합을 하고, 기토 입장에서 간목을 봤을 때는 뭔가요? 목이 토를 극했잖아요. 내가 극을 당하는 상황을 십성적 관계로는 관성이라고 합니다. 관성 중에서도 나와 음양이 같으면 편관이고 나와 음양이 다르면 정관이잖아요. 그런데 아까처럼 간목의 입장에서도 기토는 음양이 다르고 기토의 입장에서도 간목은 음양이 다르죠. 그래서 정관이 됩니다. 다른 합들도 이 관계성을 따져보면 경금 입장에서 을목은 정제가 되고요. 을목 입장에서 경금은 정관이 되고, 병화 입장에서 신금은 정제, 신금 입장에서 병화는 정관, 정화 입장에서 임수는 정관, 임수 입장에서 정화는 정제, 무토 입장에서 개수는 정제, 개수 입장에서 무토는 정관이 됩니다. 그래서 각 양간들의 입장에서는 합하는 대상이 정제가 되고, 각 음간들의 입장에서는 자기와 합하는 대상이 정관이 돼요. 양간들은 정제를 합하고 음간들은 정관을 합한다. 이 공식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양간이 추구하는 정체성과 음간이 추구하는 정체성의 차이예요. 양간은 정제적 관계와의 합을 추구하고, 음간은 정관적 관계와의 합을 추구한다. 정제는 뭔가요? 내가 소유하는 것, 내가 책임지는 것, 내가 관리하는 거죠. 정관은 뭔가요? 내가 관리받고, 내가 보호받고, 정관이라는 테두리 안으로, 이 울타리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양간과 음간의 이런 반대되는 속성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흔히 생각했을 때 남자를
양으로 보고 여자를 음으로 보잖아요. 옛날에 그 가부장적 관계 구도 안에 상징으로는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고 뭐 그렇게 되죠. 그런데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일까요? 사주를 현대적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돼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쵸? 지금도 여전히 남자가 하늘이고 여자가 땅인가요? 그런 식의 주장을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현대적 관점에서 해석을 하게 되면 양간과 음간이 바뀌진 않겠지만 여자가 만나는 짝이 정제가 될 수가 있고 남자가 만나는 짝이 정관이 될 수가 있어요. 사주적 구조에 따라서 내가 남자라도 배우자를 꼭 정제로서 만난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죠. 꼭 내가 관리하고 내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서 상대를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오히려 케어받고 관리받고 나는 바깥일보다 집안일을 잘하고 내가 오히려 내조하는 입장이 되고 했을 때는 그 관계성 안에서는 정관이 아니라 정제가 돼야 되잖아요. 일반적으로는 아직도 남자 사주에서는 정제를 여자로 보고 여자 사주에서는 정관을 남자로 보기는 합니다. 음양이 바뀌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 사주적 특징과 구조에 따라서 남자 사주라도 정관 운이 왔을 때 좋은 상대를 만나겠구나, 아니면 이미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면 정관운에 결혼을 하겠구나 라고도 볼 수 있고, 여자 사주에서도 마찬가지로 정제운에 결혼을 하겠구나 이 사람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꼭 남녀가 재성이나 관성운에 결혼을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인성운에도 가능하고 비겁운에도 가능하고 식상운에도 가능합니다. 이것은 단지 전형적이고 전통적인 사주적 관법 안에서의 틀이에요. 아셨죠? 시대가 바뀌면서 이 사주 안의 공식이나 상징성들이 무수히 변주되고 바뀌어 왔다는 것도 충분히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자, 갑기합입니다. 갑기합의 의미는 어떤 것이냐? 우선 갑목이 기토를 원하는 이유, 기토가 갑목을 원하는 이유, 서로 자석처럼 끌어들이는 이유가 뭔가를 우리가 한번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갑목이 어떻게 작용하는 힘인가, 기토가 어떻게 작용하는 힘인가, 그것들을 각각 알아야겠고, 그리고 이 두 글자가 만났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가, 어떤 시너지가 있는가를 알면 왜 얘네가 합을 하려고 하는구나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갑목은 뭐예요? 양기의 시작점이죠. 목화토금수에서 수의 기운, 즉 죽음의 기운, 겨울의 기운이 다 정리가 되고 새로운 생명의 에너지가 솟아나는 기운이 바로 갑목이었어요. 꽝꽝 언 겨울 땅 밑에 씨앗으로 잠들어 있던 이 수의 에너지가 갑목이라는 솟아나는 기운을 통해서 뚫고 나와서 새싹으로 피어난 거예요. 그래서 흔히들 우리는 갑목을 소나무나 이런 대립목에 비유를 하지만 사실상 갑목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물상은 새싹이란 말이죠. 이 땅을 뚫고 나오는 기운. 소나무가 강한가요? 새싹이 강한가요? 소나무는 이미 무럭무럭 성장해 가는 기운이라면 새싹은 존재하지 않았던 곳에서부터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땅을 뚫고 나온 기상이잖아요. 그래서 위로 이렇게 솟아나는 기운을 우리는 갑목이라고 하는데, 이런 뻗치고 솟구치는 갑목이 품고 달래는 기토를 만나면, 기토라는 거는 무토와는 반대되는 땅의 기운이죠. 무토가 굉장히 중후하고 고중하고 사람의 흔적이 닿지 않는 어떤 적막강산의 땅이라면, 기토는 텃밭 같은 거라고 했잖아요. 촉촉한 물기를 머금고 먹을거리들이 많이 자라나는 땅, 생산물이 많은 땅, 사람의 발길이 쉽게 닿을 수 있는 땅, 생활권에 근접한 땅, 이런 것들을 우리는 기토라고 하는데, 그래서 기토의 성질은 굉장히 부드럽고 촉촉하고 실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천둥벌거숭이처럼 마냥 기세등등 올라가려고만 하는 이 갑목이 기토를 만나면 사는 건 높이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먹을 것도 필요하고 입을 옷도 필요하고 이렇게 생활을 돌보는 지혜가 필요한 일이구나 라는 현실성을 획득하는 거예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갑목을 만났을 때 우리는 사목과 생목을 구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목이었을 경우는 이상을 추구하는 갑목이고,
생목이면 현실 추구,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를 고민하는 간목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사목이 되는 조건은 무토나 술토나 이렇게 조한 땅, 습기가 없는 땅을 만났을 때, 또 생목이 되는 조건은 기토나 진토처럼 촉촉한 땅, 혹은 천간으로는 개수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촉촉한 습기가 많은 글자를 만났을 때 생목이 된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자기 잘난 맛에 살던 간목이 기토를 만나면 생활력이 생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기토 입장에서 간목을 본다는 건 어떤 거냐면, 토는 소토가 필요합니다. 그죠? 농사를 지을 때도 우리는 그냥 땅을 그대로 파서 씨를 뿌리고 물을 주지 않아요. 한번 갈아 엎는단 말이에요. 그죠? 각종 미생물과 이 유기물들이 번식할 수 있게 땅을 한번 갈아 엎어야 되죠. 그 소토하는 작업을 가장 잘 하는 기운이 모기잖아요. 모기 뿌리를 내림으로 해서 소토 작업을 해주는데, 그렇지 않아도 생활력 강한 기토가 간목을 만나서 소토까지 해버리면 얼마나 토마토랑 상추가 잘 자라는 땅이 되겠어요. 마음껏 작물들을 길러내는 기름진 땅이 되겠죠. 그래서 간목과 기토가 만났을 때는 서로 단단히 뿌리 내리고 무성해지는 관계가 됩니다. 그런 효과들을 정리했을 때 갑기합은 번영, 안정, 그리고 생활력, 자신감이 될 수 있고, 아량을 추가한 이유는 현실적으로 사람이 여유가 있으면 정신적으로도 사실 좀 여유로워져요. 그죠? 베풀 줄 아는 마음 상태가 되겠죠. 천간합마다 각 별명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갑기합은 중정지합이라고 합니다. 중자는 가운데 정이고, 정자는 발을 정자고, 지자는 어조사고, 합은 이제 합이고 그런 건데, 의미 그대로 해석을 하면 발음의 중심, 올바른 중심, 중간 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런 중정지합이나 이런 거에 큰 의미를 두고 해석을 하시는 분들은 보면 사주에서 갑기합이 되었을 때는 아량이 있고, 그리고 베풀 줄 알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무조건적이지는 않고요. 이 사주 안에서 갑기합이 얼마나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가, 얼마나 중요한 작용을 하는가, 얼마나 이 갑기합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가를 우선 봐야 되고, 같은 갑기합이라도 간목이 두 개가 있고 사이에 기토를 두게 되면 이거는 쟁제죠, 쟁제. 그냥 이 작은 기토 하나를 두고 간목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쟁제라고 봐야지 갑기합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얘도 합이 되고 얘도 합이 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죠. 그리고 또 하나, 중정지합은 다행히 꽤 긍정적으로 들리는 의미예요. 근데 나중에 정임합, 무게합 이렇게 갔을 때는 음란지합이라고도 하고 무정지합이라고도 하고, 그냥 대놓고 부정적인 의미를 갖다 붙이는 별명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용어일 뿐이 그냥 별명을 붙인 것에 지나지 않는 이름 자체에는 큰 비중을 두지 않고 해석을 하는 게 오히려 낫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다음, 을경합이죠. 을목은 어떤가요? 십천간 글자 중에서 가장 여리고 섬세한 글자가 있다면 그게 을목입니다. 다른 음간들도 물론 섬세하지만 을목이 단연 정화보다도 기토보다도 신금보다도 개수보다도 섬세하고 여리다는 거죠. 생명력이 강하다, 끈질기다. 그러니까 여리면서도 죽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끈질기고 집요하기 때문에 여리고 섬세한 감수성이 더 중요해지는 글자이기도 해요. 그런 글자가 강인하고 늠름한 경금을 만나면, 경금은 숙살직이잖아요. 자기의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의리와 명분에 따라 움직이는 힘, 옳지 않은 일이라면 불의를 마땅히 처단하는 것, 그게 자기의 숙명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런 글자가 이제 경금이죠. 그래서 굉장히 반대되는 에너지, 그쵸? 아까 갑기합도 마찬가지였지만 을목이랑 경금은 굉장히 서로 반대되는 에너지. 그 글자들이 서로 만났을 때의 물상이 어떤 식으로 펼쳐지냐. 을목을 이렇게 초원의 풀과
꽃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 초원의 관이라는 건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할까요? 이렇게 구획을 나누는, 그러면서 내 구역 안의 풀들만 보호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건 이런 울타리잖아요. 금이라는 거는 이렇게 경계가 없는 영역을 나만의 영역으로 구분짓는 선이기도 하거든요. 여기까지는 내 거, 넘어오지 마시오. 이런 경계나 구획 짓는 것들을 우리는 금의 기운이라고 해요. 그래서 무언가에 의지하고 의존했을 때는 더없이 강인해지고 오히려 끈질긴 생명력을 발휘하는 것, 그게 을목이라면 경금은 그런 을목을 보호하고 울타리가 돼주는 기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한없이 여린 에너지를 품고 있는 강인한 에너지라고 해서 외강내유라고 하고, 겉바속촉도 사실 같은 말이고요. 그래서 가장 부드러운 것이 가장 강인한 것을 만난 조합이라고 해서 이걸 우리는 문학적으로 의미 부여를 하는 거예요. 뭐 비유를 들자면 을목은 굉장히 가녀린 선이기도 하면서 또 바람이기도 하거든요. 경금 같은 경우에 굉장히 단단한 강철, 또 장검, 장수의 칼, 이런 식으로 이제 비유를 하잖아요. 그런 각 상징들의 만남, 물리적 힘의 기준에서 가장 음적이고 가장 양적인 두 에너지의 만남, 이런 의미에서 문학적이다. 그래서 은유시인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또 이 둘의 만납이 너무 찰떡궁합이다 보니까 견우와 직녀처럼 서로 같이 붙어 있을 때는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같이 풍월이나 읊고 음주가무하고 이런 에너지를 비유해서 한량이라고도 하고 여유 있는 에너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실제로 을경합이 중심이 된 사주는 문장력이 좋은 편이기도 해요. 임상적으로. 참고로 얘의 별명은 인의 지합이라고 해요. 아시다시피 오상에서 인은 목이고 의는 금이잖아요. 목과 금이 만났다고 해서 이제 인의 지합인데, 겉으로는 의를 따르고 속으로는 인을 따르는 거죠. 사실 금과 목은 굉장히 반대되는 성질이죠. 금은 차단하는 에너지고 목은 연결되는 에너지잖아요. 겉으로는 차단을 하고 속으로는 연결을 꿈꾼다는 거죠. 겉보기와는 다르게 마음이 여리다, 이런 것들, 이런 성격들도 충분히 유출을 할 수 있고요.